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당헌 개정 논란이 거셉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많이 예.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결심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 당이 이제 좀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성 그리고 확장성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전당대회 상황을 보니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마저도 우리 당대표 후보에 줄을 서고 표를 쪼개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절박했습니다. 네. 우리 당에 누군가가 그래도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져 있기보다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갑석 의원 후보를 지지하게 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예, 우선은 이제 반드시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우리 당의 쏠림 현상을 좀 막아주고 예. 그리고 좀 다양성을 확보해달라 이런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전당대 때문에 지역을 다 다녀보니까 지역 소멸 또 인구 소멸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갑석 후보가 유일하게 지금 지역 대표고 또 호남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들어가서 그래도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송갑석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두 차례나 큰 선거에서 진 이후에 치르는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우선은 굉장히 당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질 자체가 허약해지고 있다. 예. 그거는 투표율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번 광주에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이 37%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지금 30%대 초중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상은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우리 지지자들이 선거에 가지 않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 일부는 탈당하는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쏠림이 더 강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면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본안 판결 확정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더라도 당대표 거리에 해당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 역할을 수행해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와 주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7일에 첫 신문이 있었고요.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의 명분이 없고 추진 과정 역시 사퇴한 최고위원이 참여하거나 반대 토론이 불가능한 ARS 방식을 사용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 오늘 갑자기 나와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의원님 혹시 다른 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말씀 예,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나온 일이라 예. 일단은 법원에서 우리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당부 정지가 무리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자체가 당 대표직까지 사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예. 사실 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이준석 후보를 찍어내고 사실은 밀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비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당을 잘 이끌어가려고 어제 오늘 연찬회까지 연 상황인데 결정이 오늘 나오면서 좀 당혹스럽겠죠? 예, 모양새가 아주 사납게 됐죠. 어제 연찬회를 하면서 새롭게 잘 출발하자고 당의 결의를 다졌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던진 사실은 돌멩이에 지금 국민의힘이 만신창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네요.
그 의원님께서 보기에도 절차가 좀 하자가 예, 있었습니까? 그렇죠. 거의 비대위 전환이 아니라 사실은 직무대행을 출범을 시켰고 또 직무대행이 제대로 업무를 보면서 6개월 뒤에 징계가 끝났을 때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절차였는데 예. 그거를 강제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밀어내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 권 원내대표하고 오고 간 그런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황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까지 들어와서 같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장 표명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입장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간 모양입니다. 아직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에 대한 법률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상의 뒤에 입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입장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판결문이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좀 혼란스럽겠죠, 당분간? 예, 뭐 혼란스럽겠죠.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고 그렇다면 비대위의 기능 자체가 정지가 된 건데 앞으로 누가 그러면 이 당의 이 키 역할, 선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다시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상당히 당분간은 혼란 속으로 또 본인들이 자초한 그런 늪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님 모신 게 그 얘기하려고 모신 게 아닌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속보가 들어와서 예. 그 당원 개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후에 두 가지의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 당원 80조, 또 하나는 14조인데 네. 14조 부분을 빼고 오늘 중앙위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원 전체가 부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당원 전체가 부결이 됐는데 어느 조항은 빼고 어느 조항은 이거는 뭐 승인이 된 걸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당 지도부가. 그거는 누가 과연 그 권한을 준 것이고 또 이렇게까지 급하게 토론과 심의가 없이 이렇게 급하게 이걸 다시 재상정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논란이 됐던 개정안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예, 투표를 14조입니다. 권리당원 투표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규정하는 내용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가 더 옳다 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최초에 실험이 된 이후에 근대 민족국가 이후에는 모두 다 대의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수기와 토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절차가 없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되신 당대표가 어떤 이 의견을 가지고 그거를 투표에 물었을 때 그러면 당대표는 그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원들이 결정한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원들이 잘못한 부분 잘못 판단했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영국 보수당이 선동해서 밀어붙였던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를 한 끝에 통과가 됐지만 지금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당원 개정안 두 가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좀 얽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의견이 반영이 됐거나 뭐 직접적으로야 저희가 뭐 의견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당대표 유력 후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논의가 올라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판 여론이 많은데 비대위가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되기 전에 네. 그와 관련된 당 대표의 권한 강화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놓겠다 이런 것인지 우상호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예. 또 당의 개파색도 별로 없는 분인데 이번에 이 당헌 두 가지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재명 의원을 의심하고 비토하는 목소리 높은 건 뭐 요즘 많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내라도 선거는 선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좀 유독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지방선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계양을 보궐공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든지, 예. 전지현 비대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헌 80조 또 당헌 14조까지 겹치니까 당이 과연 상식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에 예.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한 개인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당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우리 당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민주적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예. 여기에 대한 의구심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이 좀 많이 다릅니까?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비명이냐 친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에 맞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따르고 있느냐 예. 라는 것이지 이걸 자꾸 개파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버리면 예. 문제의 본질이 희석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히틀러나 나치당 비유까지 나온 것 그 같은데. 얘기는 예.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고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것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점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발언이고요. 예. 국가 이 사회주의 이 당이라는 그 나치당 또 사실은 국민들이 지지해서 집권을 했고 또 그 국민들과 나치당이 지지해서 어쨌든 히틀러가 탄생할 수 있었다. 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이걸 보완하고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갈 것인지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지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아니다 이걸 뒤집어야 된다의 방식으로 절차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든지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초반에 분당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어떻게 만든 민주당입니까?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당을 만들고 우리 수많은 당원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갖고 온 당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당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예. 예. 오늘 윤영찬 의원님 모셨는데 앞에 국민의힘 속보가 들어와서 그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네. 한번 시간 되면 다시 모시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